언제부터인가 날개뼈 안쪽이 쑤시고 아파오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지 알 수도 없고, 이 통증 부위를 아무리 비비고 눌러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 이유는 어떤 근육을 이완시켜야 하고 어떤 근육을 수축, 강화시켜줘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날개뼈 사이의 통증을 유발하는 정확한 부위와 그 주변 근육들과의 관계를 이해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너무나도 쉬운 운동법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날개뼈 사이의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딱 2가지 근육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견갑거근, 두 번째는 능형근입니다. 우리가 날개뼈 사이 통증을 느끼는 이유는 척추와 날개뼈 사이에 위치해 두 뼈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능형근이 과하게 사용되어 점점 늘어나고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능형근이 과사용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견갑거근이라는 근육입니다. 날개뼈는 크게 6가지 움직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각각의 움직임에 따라 참여하는 근육의 종류가 달라지죠. 자, 견갑거근에 대해 먼저 알아보면 목뼈에서 시작해서 날개뼈 위쪽에 붙어있는 근육으로서 날개뼈를 위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날개뼈를 올리는 움직임을 언제 자주 할까요? 이렇게 난 모르는 척을 할 때? 아니면 추워서 오돌오돌 떨 때? 자,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날개뼈를 올리고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자세가 반복적으로 지속됐을 때 견갑거근은 항상 긴장하게 되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고 수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날개뼈를 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까지 날개뼈는 올라가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때 바로 오늘의 주인공 능형근이 나타납니다. 척추뼈에서 시작해 날개뼈 내측 라인으로 붙어있는 이 능형근은 날개뼈를 척추 쪽으로 끌어당겨 날개뼈와 팔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짧아지고 수축된 견갑거근 때문에 날개뼈가 상당히 올라가 있다면 이를 잡아내리고 모아주기 위해 능형근은 줄다리기 하듯 손을 저 멀리 뻗어 계속 잡아당겨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능형근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에는 관심을 주지 않은 채 여전히 이러한 자세를 취하며 능형근을 무시하죠. 결국 피로감이 잔뜩 쌓인 능형근은 여러분의 투지에 굴복하고 축 늘어난 상태로 백기를 들며 날개뼈 사이 통증이란 신호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에 발표된 한 논문을 살펴보면 능형근과 견갑거근은 날개뼈에서 맞닿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즉, 둘 중 하나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할 때 다른 근육이 보상작용으로 과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는 수축된 견갑거근은 이완을 시켜야 하고 이 늘어난 능형근은 강화, 수축을 시켜줘야 합니다. 자, 이제 바로 이를 위한 가장 쉬운 운동법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축된 견갑거근의 긴장감을 이완시키기 위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하려는 부위의 손은 의자를 잡아주시고요. 반대쪽 손은 귀 뒤쪽, 뒤통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시선은 스트레칭하는 부위의 반대편 무릎을 바라보고 양쪽 방향 각각 모두 10초에서 15초씩 3세트씩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정면을 바라보거나 어깨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대각선 방향으로 늘려주는 이유는 목뼈에서 시작하는 이 견갑거근이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날개뼈에 붙어 있어서 이 근육의 섬유 방향의 결을 따라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올라간 날개뼈를 잡아당기느라 축 늘어진 능형근을 수축, 강화시키기 위한 로우 동작입니다. 풀다운 동작 등과 같이 다른 등 운동보다도 로우 동작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날개뼈의 6가지 움직임 중 능형근의 개입이 가장 높은 움직임이 바로 내밈과 당김 동작이며, 이 로우 동작이 내밈과 당김 동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맨몸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부하를 더 주기 위해 골반을 살짝 접은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팔은 쭉 뻗어주시고 날개뼈는 접은 상태에서 준비를 합니다. 다음으로 팔꿈치는 90도로 굽혀주시고 그대로 양쪽 날개뼈가 서로 맞닿는다는 생각으로 팔꿈치를 당겨주세요. 양팔로 이 바벨을 잡고 있다는 느낌으로 10초 동안 유지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와 동일한 동작을 3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평상시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라 조금만 힘이 들면 어깨가 들리는 것과 같이 잘못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늘려놓은 견갑거근을 다시 수축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서 동작을 수행해주세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마사지나 스트레칭, 운동 등을 해도 통증이 가시지 않는 이유는 어떤 근육을 이완시키고 어떤 근육을 수축, 강화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통증을 일으키는 부위뿐만 아니라 한 번쯤은 주변의 관계가
깊은 다른 근육이나 관절 등에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한 근육이 제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할 때 그 보상작용으로 다른 밀접한 근육 등이 과사용되어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날개뼈 사이의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축된 견갑거근은 이완시키고 늘어난 능형근은 강화시켜줘야 하는데요. 날개뼈 사이에 위치한 능형근이라는 근육이 이 통증의 주된 범인이지만 사실 이 통증은 능형근과 가장 관계가 깊은 근육 중 하나인 견갑거근이 과도하게 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로 인해 현대인들은 날개뼈를 올리는 동작들을 많이 취하게 되고 이 날개뼈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견갑거근의 길이가 짧아져 평상시에도 날개뼈를 올린 채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날개뼈를 정상적인 위치에 가져오려는 능형근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 결국 늘어난 상태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올라가 있는 날개뼈를 안쪽으로 당기는 동작의 주된 근육이 바로 이 능형근이기 때문입니다. 자, 견갑거근을 이완시키는 이 스트레칭 동작과 능형근을 강화시키는 이 로우 동작 꼭 기억하셔서 생각날 때마다 틈틈이 그리고 꾸준히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외에 날개뼈 사이 통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또한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